부분집합 개수의 활용 순서상 구하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의 두 부분집합 A와 B가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합집합은 전체 집합을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을 자, 이렇게 됐을 때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1, 2, 3, 4, 5를 1, 2, 3, 4, 5의 원소들을 A와 B가 적절히 나눠 가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A와 B 그럼 공집합이면서 공통대 부분은 없으면서 적절히 나눠 가져라. 이건 개수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그때의 각각의 경우의 수로 들어갑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B의 원소의 개수는 0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이 서로 자리 바꾸는 즉 A가 0개면 B가 5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가 모두 다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 자, 그럼 A에 모두 5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A의 원소 4개, B의 원소가 1개. 마찬가지. 그러면 A가 원소가 1개일 때는 B의 원소가 4개.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원소 5개 중에, 즉, B에 들어갈 원소 하나 고르는 방법과 같을 거예요.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A의 원소가 3개일 때는 B의 원소는 2개. 마찬가지. 그럼 A의 2개일 때는 B의 3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B에 들어갈 원소 2개를 고르는 방법. 따라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 라는 얘기겠죠. 그때 각각의 경우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를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1 곱하기 자, 2 곱하기 1 더하기 5에 5C2 여러분 다 계산하실 수 있죠? 5 곱하기 4 그것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어라. 즉 10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2가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 교집합 B는 1,2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자, 이것도 역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을 만족해야 되는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A와 B의 교집합이 있다는 것, 즉 1, 2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1, 2, 3, 4, 5 중에 1, 2는 이미 A와 B가 공통적으로 가져갔고 남은 3, 4, 5를 A, B에 적절하게 나눠주어라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방금 했던 1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개의 원소를 A와 B에 나눠주는 방법, 즉 개수별로 일단 분배를 해주시고 3개, 0개, 그리고 그때 0개, 3개. 또 하나, A가 원소 2개일 때 B의 원소는 1개, A의 원소가 1개일 때 B의 원소는 2개.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자, 2개, 1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자, 3개의 원소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고르는 방법 따라서 3가지가 각각 2개씩 있다.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 124번을 한번 해볼까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번엔 원소의 합을 XX로 나타낼 텐데 A라는 집합에 대하여 SX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라는 집합이 3, 4, 5, 20. 그런데 S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보다 크거나 같은데 A 교집합 X가 X가 됩니다. 자, 교집합에서 나오는 것은 작은 것. 즉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원소의 합이 2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갑니까? 20에 눈이 가셔야 돼요. 20을 혹시
굳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나머지 1, 2, 3, 4, 5로 합을 20 만들 수 있는지 잠깐 확인해 봅시다.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더해도 15밖에 안 됩니다. 즉 20을 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 문제는? 네, 이 문제의 속뜻을 간단하게 적어본다면 20을 x는 2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때의 x의 개수는 20을 포함하는, 즉 1, 2, 3, 4, 5 이 5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a는 1, 2, 3, 4, 5, 6, 7에 대하여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nxx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그때 집합 x의 최대 원소와 최소 원소의 합을 sx라고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지금 문제에 있지만 한 번 더 써줄게요. 선생님이 쓰는 건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또 이해가 되기 쉽게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일수록 문제를 한 번 더 써보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정리가 돼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표현하고 정리하세요. 자, 이때 x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 x의 원소의 개수는 최소 2개. 그런데 그때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를 더한 것이 s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x가 뭐가 되는 경우를 8이 되는 경우를 만듭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에서 두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다 뽑아주면 되겠죠? 1과 7인 경우, 또 하나 2와 6인 경우, 그리고 3과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즉 제일 작은 원소가 1, 제일 큰 원소가 7일 땐 남은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까지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2이고 가장 큰 원소가 6일 때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즉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나 더, 3과 5가 최소와 최대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즉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2의 1제곱까지. 즉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더해주면 32개, 8개, 2개를 더해주면 총 4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2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의 세 부분집합 A와 B와 X에 대하여 A는 1, 2, B는 2, 3, 4가 됩니다. 자, A는 1, 2, 그리고 B는 2, 3, 4. 그런데 B 교집합 X가 이 교집합 X에 포함된다. 자, 양쪽에 지금 집합의 연산관계가 있는데 X 모르는 X집합이 양쪽에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A집합과 B집합은 알고 있죠? 그런데 B와 X의 교집합이 A와 X의 교집합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A와 B집합에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교집합, 공통된 원소를 먼저 찾아주세요. 공통된 원소가 있는가? 2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2가 공통된 원소라고 한다면 비교집합 X가 여기 있는 교집합, XY 교집합은 A 교집합과 이렇게 포함된다. 그러면 자, 일단 2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고 보셔야 될 것.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포함된다의 표현은 어떤 얘기가 되기도 하냐면 이것은 부분집합의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분집합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집합도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비교집합 x가 가장 작은 단위 무엇부터 시작될 수 있다? 공집합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럼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일 때는 이쪽 있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공집합부터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일 때는 x가 어떤 집합이든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즉, x의 개수는 b와 x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따라서 전체 집합 1, 2, 3, 4, 5 중에 2, 3, 4를 교집합으로 갖지 않는 경우, 즉 1과 5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의 제곱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비교집합 x가 이제 공집합 제일 작은 단위 했으니까 그 다음 비교집합 x는 2와 3과 4 중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a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a와 공통인 문자는 2밖에 없네요. 따라서 가능한 건 2밖에 없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x는 2를 포함하는 원소인데 대신 2는 포함하지만 3, 4는 교집합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A와의 교집합에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2를 포함하고 3,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개수는 2를 포함하고 역시 3, 4를 포함하지 않는 2, 3, 4 다 지우고 들어가주면 2의 제곱까지. 즉, 따라서 답은 1번과 2번을 모두 더해주면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28번의 2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인 두 부분집합 A는 1, 3, 5, 7과 B는 2, 4, 5에 대하여, 자, 2, 4, 5에 대하여, 자, 보세요.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자, 그리고 A는 1, 3, 5, 7. 그리고 B는 2, 4,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건 잘 보시면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포함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X, 모르는 함수, 집합이 양쪽에 각각 들어가 있고 또 하나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두 A와 B의 공통된 인수, 원소 5와 5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합집합에서 A도 5를 가지고 있고 B도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는 굳이 5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A 합집합 X 했을 때 B 합집합 X에 반드시 포함되려면 5를 제외한 1, 3, 7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X와의 합집합이 1, 3, 7을 모두 다 포함하고자 한다면 X는 무엇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나요? 1, 3, 7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1, 3, 7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즉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16인 4번이 나오겠네요. 자, 129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는 2, 4, 6과 B는 3, 6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3, 4, 5, 6.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는 문제라도 꼭 다시 한번 쓰고 표현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다. 자, 역시 마찬가지 모르는
집합 C가 양쪽에 포진이 돼 있고, 자, 이번엔 두 집합이 같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다라는 건 모든 원소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A 집합과 B 집합의 공통된 원소를 봅시다. 6은 공통됐네요. 따라서 합집합이 갖기 위해서 6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C가 6을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2와 4는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습니다. 자, 3은 B에는 있지만 A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집합에서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C는 반드시, C라는 집합은 무엇을 포함하고 가야 됩니까? 한쪽에는 있지만 한쪽에는 없는 2와 4와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즉 2, 4, 3, 4를 모두 포함하는, 즉 2의 3승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자, 두 번째 문제.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너무 긴데 괜히 썼네요. A는 1, 2, 3, 4, 5, 6. 그리고 B는 1, 3, 5.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A 교집합 X와 B 합집합 X가 같다. 자, A와 B의 교집합이 B와 X의 합집합과 같다. 자, 그러면 X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는 A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A의 교집합이 B의 합집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A를 벗어난 것에 X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X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숫자를 볼게요. 1, 3, 5. 1, 3, 5. 즉 A와의 교집합에 B와의 합집합이 같다. 따라서 이 X는 무엇을 1과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X는 1, 3, 5를 포함하고, 그렇죠? 그리고 2와 4와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따라서 X의 개수는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36번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6번 A는 1, 2, 3, 4, 5, B는 3, 4, 5, 6, 7, 8에 대하여,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 4, 5. B는 3, 4, 5, 6, 7, 8. 자, X는 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X는 B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X는 A 합집합 B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제일 마지막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를 먼저 보고, 그럼 A 합집합 B를 먼저 찾아볼게요.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는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X가 A 집합 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X가 B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그리고 쉼표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고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집합은 명제와 따로 갈 수 없고 명제도 집합과 따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는 항상 같이 동시에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또 집합과 명제는 경우의 수도 항상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명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포함된다를 계산하기에는 쉬워요.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자, 아니다를 판단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그것은 바로 반대 케이스, 즉 여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아닌 것으로 갑니다. 이것의 부정, 즉 여사건으로 들어갈게요. 이거의 반대, 즉 여사건 또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 즉 부정을 얘기한다면, 자, 이거의 부정은 x가 a에 포함된다. and의 반대는 또는 x에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에서 x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a와 b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즉 2의 8승계에서 빼기 x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자,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5지고 또는이기 때문에 더하기 x가 b에 포함될 수 있는, 즉 2의 6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섞이고 있는 게 있어요. a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고 또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또는 자 b의 부분집합도 되는 경우. 자, 이건 어떻게 찾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3, 4, 5 공통,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3, 4, 5의 부분집합인 경우는 겹치게 되겠죠. 이 겹친 것은 한번 뺍니다.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6 마이너스 32 더하기 64 빼기 8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즉 32 더하기 64는 따라서 96이고 거기에서 빼기 8을 해주면 이것은 얼마가 되나요? 네, 8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6에서 88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168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전체 집합 7 이하의 자연수. 그럼 여러분 표현하세요. 1, 2, 3, 4, 5, 6, 7.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는 1, 2, 3 그리고 B는 2, 3, 5, 7에 대하여 자, 또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다. B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닌 것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는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으로 갑니까? 네, 여사건으로 갑니다. 즉, 이것의 여사건, 즉 부정을 얘기해주면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 지금 쉼표로 들어가 있죠? 쉼표는 다른 말로 그리고 and입니다. 자, 따라서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B 교집합 X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7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7승. 자, 그럼 A와 X가 공집합일 때, 즉 1, 2, 3을 뺀 4, 5, 6,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제곱까지 또는 비합집합 X가 공집합 2, 3, 5, 7을 뺀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승.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겹치고 있나요? 네, 바로 A와 즉 교집합이 A와 X가 교집합이 있는데 그리고 B와 X도 교집합이 있는 경우 이건 뭘까요? 겹치고 있는 부분 A와 X의 교집합이 있는데 B와 X도 교집합이 있어요. 자, 교집합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A 합집합 B와 교집합 X가 교집합 X가 공집합인 경우가 지금 겹쳐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A 합집합 B 1, 2, 3, 5, 7. 자, 이것과 X는 교집합이 없다.
따라서 4와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앞에 거에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의 제곱까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128 마이너스 자, 16 8 마이너스 4 이렇게 즉 여기는 없어지면 이건 108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순서상 부분집합에 대해서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가 자, 문제 푸실 때 조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또는 명제랑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집합의 약간의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반드시 잘 숙지를 해놓도록 하시고 자, 한번 그냥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문제 풀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여러분도 직접 설명해 보면서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순서상 문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